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가설 검증에 있어서 생기는 두 가지 오류, 제1종 오류와 알파, 제2종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 막바지에 약간 잘못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정정할 겸 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핵심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가설 검증에서 생기는 통계적 오류는 뭐냐면, 실제로는 나의 가설이, 내가 세운 대립 가설이 틀렸고, 그 차이가 없다는 연가설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연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따라서 나의 그 대립 가설을 지지하게 되는 형태. 그러니까 원래는 내 그 지지 가설, 나의 그 내가 세웠던 대립 가설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지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생길 수 있는데, 그걸 타입 1 에러라고 그러고, 그것을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지만, 지지되는 형태로 양성으로 나왔지만 그것이 거짓이다 해서 거짓 양성, 이 오류라고 하고, 타입 2 에러는 뭐냐면 그 반대 경우인데, 사실 내 가설이 맞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연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나의 가설을 기각시키는 경우예요. 그래서 원래는 차이가 있었지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때 이것도 오류겠죠. 자, HA 대립가설이 기각되는 때를 우리가 음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거짓 음성이죠. 이 두 가지의 통계적 오류가 항상 존재한다. 연구를 하다 보면은, 가설 검증을 하다 보면은 하게 되는데,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은 다 뭐냐면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오브 민인데, 지금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것은 우리가 서베이를 한 번 해서 그 통계치, 예를 들어서 평균을 하나 구하고, 또 서베이를 또 같은 모집도 안에서 서베이를 또 해서 그 평균치들을 모아서 그린 이 디스트리뷰션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죠. 표지 분포. 자, 표지 분포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는데, 자, 우리가 이것은 연가설이 옳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런 모집단을 상정을 했을 때, 우리가 주어진 시그마와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와 그리고 샘플 사이즈를 고려하면 우리가 이런 그 정규 분포를 그릴 수 있는데, 이것은 스탠다드 에러가 1이다. 이렇게 스탠다드 에러가 1인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스탠다드 그러니까 1인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샘플 디스트리뷰션 오브 민이고, 연가설이 옳다면은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서베이를 해서 평균을 구했는데 그 평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보고 우리가 판단 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근처에서 평균이 발견이 되면 연가설을 우리가 기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각하지 않고, 그래서 내 대립가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 끝에서 발견이 되면, 이렇게 끄트머리에서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실제로 모집단에서 평균이 0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샘플 값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연가설을 기각한다라고 할 때, 요 부분이 뭐냐? 요게 타입 1 에러죠. 이게 타입 1 에러의 알파 에러예요. 자, 알파 에러는 뭐냐? 다시 한번 말하면, 사실은 연가설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불가피하게 기각해버리는, 그래서 내 가설을 지지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타입 1 에러로 한다. 이게 우리가 95% 확률로 이야기하면 여기 G 스코어를 1.96 마이너스 1.96겠죠.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P 값이라 그러죠. 근데 그것이 타입 1 에러고, 그래서 타입 1 에러가 있는데 반대되는 타입 2 에러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실제 분포가, 실제에서의 민이 5였다. 이게 뮤가 5였다. 이게 디퍼런스 델타인데 5였다고 하면, 똑같은 스탠다드 에러를 우리가 하면 이렇게 샘플 디스트리뷰션이 이게 분리돼서 나오는데, 여기는
뭐 조금은 겹치겠죠. 조금은 겹치지만 사실 이렇게 완전히 되면은 이것은 타입 2 에러를 타입 2 에러를 우리가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샘플 값이 발견됐을 때 그 연가설을 받아들이고 대립가설을 기각하는데, 여기서 연가설을 받아들이는 거랑 대립가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전혀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타입 2와 관계된 오류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실제가 5였다 차이가, 그랬으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여기서 1 스탠드 디비에이션, 2 스탠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샘플 값이 어딘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여기 95% 안에 있기 때문에 연가설을 우리가 기각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분포가 나의 실제 대립값에 맞을 가능성이 있냐? 없죠. 여기는 이런 분포에서는 발생될 수 있는 값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타입 2 에러가 거의 제로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타입 2 에러를 범할 그 오류가 없기 때문에 검증력 파워가 1이 되는 거예요. 100% 1이 된다. 자,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겹칠 때예요. 근데 겹칠 때 이 차이, 실제가 원래 2밖에 안 됐다, 평균이 2밖에 안 되면 거기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 어떤 샘플 민이 여기서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나는 연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죠. 연가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데 이 샘플 값은 차이가 있다는 이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값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오류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게끔 내가 이 디퍼런스를 상정을 하고, 이펙트 사이즈를, 그 다음에 충분한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뭐 파워가 0.8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겹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겹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는 이제 다 이거는 알파 에러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연가설을 기각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부터 연가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들은 대립가설이 맞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값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가설을 기각을 하지 못해서 우리 대립가설을 기각해버리는 경우죠. 그랬을 때의 베타 에러의 영역은 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색칠을 약간 잘못했는데, 요 차민 HA가 차민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여기 기각을 하지 못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의 확률이 베타라고, 그 나머지 부분이 파워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다시 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동영상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